네. 왜 표정이 또 그래? 어? 보통의 인물은 아니고. 오늘 또 다 한번 분입니다. 정치 얘기하려고 또 이렇게 네, 뜸들이시는구만 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선 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선 출마 뭐 미래 예. 앞으로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출마 미래 운에 대해서 봅시다. 할아버지가 이재명 당대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할아버지들 다 윤 대통령 탄핵이 돼서 저 조기 대선에 들어갔죠? 장미 대선이라고? 예. 5월인가요? 6월입니다. 6월 며칠 날 장미 대선이라고 그래서 이제 대선 구도로 야당, 여당 다 여러 진보당이 다 대선 출마 발표하고 여러 대선 이렇게 이슈화되고 여론에서 부각이 돼서 어대명이라는 말 쓰죠. 어차피 대선 출마하면 이대명이 될 것이다. 예. 한간이 뉴스에 세간에 오르는 말들로 보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만한 지금 현재의 좌파의 무당이 아니라 예. 이재명이 밖에 지금 대통령을 할 사람이 없고 얻어 걸린 격이라 죽 줘서 개 준 격이라 죽 써서 개 줘서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다 빼고 얘기를 하자면 네.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죽게 하면은 까무러치기에 박빙의 승부가 붙은 거잖아. 예. 그죠? 예. 네. 냉정하게 따지면 누구 편을 떠나서 어차피 이거를 라이벌 구도라고 하기도 그렇고 정치의 문제인데 어차피 나는 쟤를 육탄전으로 해서 내가 속된 말로 조금 부풀리는 사람들의 말로 한간에 떠도는 말로 따르면 논개처럼 내가 죽어도 폭탄을 안고 윤봉길 의사처럼 도시락 폭탄을 안고 이재명이를 끌어안고 낙하하면서 떨어져서 논개가 되겠다. 이렇게 논객들이 나와서 그런 말들 하고 유튜버들이 막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네. 응? 왜 이런 악연이 됐을까?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돼야만 됐을까? 나라가 왜 이렇게 돼야만 됐을까? 왜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정치로 뒤흔들리고 골이 흔들리고 나라의 운이 흔들리고 정세가 흔들리는 이런 판이 되어야만 했을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악연이길래 이럴까? 남진 나훈아도 아니잖아. 이거는 남진 나훈아는 선의의 경쟁하고 그런 거지만 이 사람은 왜 하나가 죽어야지 하나만 살아야 되는. 옛날에 조선 왕조들 조선 왕조뿐만 아니라 그런 왕조들의 역사들을 보면 누구 하나가 탄핵이 되든 그때도 반정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면 숙청되고 뒤주대왕 그 뒤주 안에서 죽은 그분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편에 정조대왕이 즉위했을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을 다 숙청하고 사람들 살생이 일어났잖아. 우리나라 역사 문화가 정치에 아직도 그대로 녹아들어서 그 DNA가 없어지지 않은 것 같아.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보니까 전에도 이런 말을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지방색도 없어진 게 아니고 양반과 그런 관료주의라든지 그런 제국주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민주화됐다고 하여도 아직 멀었다. 우리나라가. 그런 잔재의 여파에 그런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원수 아닌 원수가 만들어진 것이다. 과연 이 사람 두 사람의 문제일까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 것 같아. 우리나라 역사의 문제이고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 민주화로 공산화해서
6.25의 반이 갈라지면서 분단의 역사로 갈라져서 남한 자체가 자유대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독재 체제를 벗어나면서 민주화가 되고 민주화가 정착이 됐죠. 민주화가 정착이 되면서 그 안에서의 진통과 고름과 상처가 나고 진통과 고름이 상처가 아물어지고 점점 단단해지고 강해지겠죠. 그런 성숙 단계의 맨 종착역 앞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지금 사태가 그런 격변의 시대, 격동의 시대를 하늘이 있고 천지신명이 있다면 그런 혼돈의 시대를 맞닥뜨린 거가 아닐까. 우리나라 국군 자체가. 응? 정치는 국군이라고 연결되죠. 백성의 운기도. 경제가 지금 파탄이 나서 경제가 너무 힘들고 국제 정세도 힘들고 지금 피멍이 들고 고름이 나고 있죠. 지금 자체가. 무당들도 먹고 사는 입장이고 소상공인들도 기업하는 사람들도 트럼프 문제로 여러 가지 중국과의 그런 무역 갈등의 문제로 전 세계가 격변의 시대를 겪고 있어요.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고. 우리나라도 그런 격변에 고름에 아픔에 슬픔에 상처가 아물어지지 않았어 아직. 지금 계속 탄핵돼서 재판받고 판결받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큰 수술을 한 상처도 아물게 마련이야. 그게 대자연의 원리잖아요. 예. 이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성숙이 되고 국민들이 더 상처받고 속상한 일도 겪고 인생살이랑 똑같은 것 같아. 나라의 국군이나 정치의 인생. 인생을 사람이 태어나서 내 황혼에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풍파와 세파를 겪다가 죽을 때 되면 인생이 조금 뭔가 알듯하고 알다가도 모를 거가 인생이라면서 한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100년도 1000년도 못 살 거 인생을 아둥바둥하고 살잖아. 부질없는 인생이라고 하잖아. 그런 격변의 시대에 그런 변화의 아픔에 놓인 이 두 사람이 너무 불쌍해. 어떻게 보면 신의 눈에 봤을 때 이런 관계로 만난 운명의 이 씨와 윤 씨와의 운명의 이 정쟁의 상태가 너무 불쌍하다. 두 인간 자체를 놓고 보면 한 사람은 잘잘못 따져서 이 사람도 깨끗하지 않아. 100% 순수한 백의 민족이라고 볼 수 없어. 신의 잣대는 놓고 보면 욕심이 드글드글해. 잘잘못이 없는 거 아니야. 들춰보면 0점으로 들여다보면 뭐 이재명이가 귀신이 따라다닌다, 죽은 원혼이 따라다닌다, 따라다닐 수 있지. 구린 부분이 있어. 맑지 않아. 그거를 만 백성이 알아. 온 백성 국민이 알아.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여론조사를 하면 말이 길어지네요. 오늘 또 여론조사를 하면 호감도 뽑을 사람은 이 사람이 순위가 1인데 비호감도도 1이야. 그거는 여론조사 조작된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많이 일반 사람들 만나면 그런 거 많이 질문을 하면 똑같은 얘기를 해. 뽑을 사람 없어서 이재명을 뽑겠지만 나 이재명은 싫다. 그런 사람이 많아. 호감도가 떨어지는 비호감이 많거든. 그런 이 사람의 인생, 이 사람이 당대표로 인해서 이 사람은 민주당 야당 대표로 돼서 싸워야 되는 그 총수의 입장에 있는 거잖아. 이 사람을 세력을 눌러야 윤석열이 대통령 쪽에서 인물이 나와야 정권을 이어가야 자기네 세를 불리니까 이거는 역사 속에 대감들이 하던 짓이야. 그런 짓이 안 돼야 된다는 거야. 민주화 사회는 그거는 옛날에 꼰대 역사라는 거야. 이제는 그런 거가 없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탐욕이고 욕심이 되는 거지.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정치인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순진한 국민들이 반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거야. 싸우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나라가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게 정쟁으로 인해서 백성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지. 그거를 정치학자들이나 오래된 원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가 그 얘기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까잖아. 윤석열 대통령 계속 이슈화되고 그런 거 자꾸 여당에서 활용하면 여당 나락으로 갈 것이다.
김종인 대표 그런 분들도 원로 그분들도 말하잖아. 그 역사 앞에 놓여있고 정치 앞에 놓여있던 이 사람들의 대결의 구도가 너무나도 인생 팔자가 불쌍해.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완전 흙수저에서 일어났던 그 인생을 보면 거기까지 걸어오기까지 조사받고 막 취조받고 검찰에 끌려가는 그런 막 엄청 많이 그런 고력 고초를 겪고 그 과정을 겪고 그런 거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이 신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에 대한 그거에 대한 보복이나 그런 거를 넘어서서 옳은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여와 판단에 달린 것 같아. 대통령이 된다 한들 똑같이 정치 보복을 하고 다른 대통령이 했던 맨 그나물에 그 밥에 버무렸던 그 행동을 하면 이 사람 나중에 나랄까. 인생 마무리 좋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정치의 발전을 위하는 진짜 먹사니즘 경제잘사니즘 정치의 판도 변화 맨날 그 조사받고 나왔을 때 있잖아. 이제는 평화적으로 이런 꼰대짓 하지 말고 서로 보복 정치 하지 말자. 그 말에 약속 지키면 멋진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또 보복 정치한다. 지도 보복 당할 거야. 분명히 당해. 제가 봤을 땐 그래. 남에게 돌팔매를 던지면 그게 배가 돼서 너한테 돌아갈 것이다. 분명히 알아라. 그게 할아버지 신점이야. 대통령을 된다고 그래서 편히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지금 나라 풍판하고 파탄나고 제일 어려운 불운한 불길한 대통령이야. 어떻게 보면 죽 쏘서 개 져서 주워 먹었다고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자리가 절대 쉬운 자리가 아닐 것이다.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먹어도 체한 듯 걸린 듯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가 있을 손이야. 내가 그런 위치에 선한 영향력에 옳은 정치의 한 획을 그으려면 정치를 똑바로 해라. 정쟁하지 마라. 화합의 정치하고 서로 화친의 정치를 해라. 윤 대통령이 그거 화합 단합을 못 해가지고 이 분열이 일어난 거잖아. 역대 대통령들 잘 마무리하셨던 분들이 자기 고집이 있어도 조금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여당 대표도 만나고 영수회담도 하고 화합 협치를 하려고 했던 대통령이 되려는 거야. 정치학자분 원로 그런 분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화합을 하고 단합을 되고 충신의 말을 들어야 돼. 간신의 말을 들으면 안 돼. 간신 역적이 주변에 많으면 안 돼. 윤 대통령 간신 역적 주변에 너무 많았단 말이야. 일반 사람이 봐도 간신 역적이야. 김구 대통령이래. 김구 선생을 독립운동가들을 안창호 선생 도시락 폭탄 던졌던 윤봉길 의사들 그런 유관순 열사들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린 열사들한테 테러리즘이라니 테러리스트라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게 아무리 자기 생각이 소신이 그렇다고 해도 그런 위치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조심해야지. 그 말에 파급력이 있는 사람들이 공인인데 무당도 공인이에요? 그렇게 신어머니한테 배웠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책임질 수 있는 공수 내려야 돼. 점사를 틀릴지언정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말에 뱉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말을 뱉어야지. 그렇지 않아? 신점으로 보면 그런 인광보 너도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런 위치에 너도 나라가 갈 수 있다. 여소야대 될 수 있어. 탄핵정국 갈 수 있어. 이제는 나라 국민이 바보가 아니에요. 백성이 1000개의 눈으로 10,000개의 눈으로 10,000,000개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단 말이야. 세상이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유튜브에 시대고 전 세계가 매체로 다 하나가 되어 있는데 제발 비리하지 말고 정쟁하지 말고 화합하고 단합하고 경제 살리는 경제 대통령 되세요. 그러면 큰 인물 될 거야.
다 내려놓고 경제 대통령 되라고, 국민 백성 대통령 되라고, 대통령 됐다고 함부로 허튼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나라 백성 흔들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감히 어디 상투를 잡고 흔들려고 그래. 나라 임금의 상투를 잡고 흔드는 거야. 대통령이 이상한 짓 하면 나라 백성이 천심이고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래서 천지신명 하고 같은 마음으로 백성을 모시란 말이야. 나라 임금은 어진 임금, 성군은 나라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라 궁유를 하고 백성을 배불리 먹이려고 당신들도 검소하게 밥상 받고 그랬잖아. 역대 성군이 됐던 대왕들 제발 제왕적인 정치, 대왕적인 정치, 군왕적인 정치 하지 마시고 경제 대통령, 착한 국민 대통령 되세요. 그러면은 진짜 멋진 사람으로 남을 거고 그거 못하면 나락으로 갈 거야. 극과 극이지. 이 사람 인생이 극과 극이잖아. 주워 먹은들 그거에 대한 내 책임과 내 권리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아주 무거운 책임을 네 양어깨에 지고 대통령이 별을 아주 무거운 역대 대통령의 아주 그 처음으로 아주 어려운 그 무게를 양어깨에 지고 주워 먹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잘해라. 그게 너의 인생이고 사주팔자다. 제발 그런 제왕적인 대통령 되지 말고 어진 백성의 대통령이 되라. 너가 밑바닥서부터 흙수저로 해서 그 위에 갈 때까지는 인생 역경에 너도 서름이 있고 너도 고난은 극복에 대한 땀방울에 대한 인정하는 백성들도 여론도 있어.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난 대통령이 되라고. 착한 대통령 되라고. 그러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될 것이야. 하늘도 용서가 될 것이야. 넌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 신점으로 봐도 하늘로 두 손바닥으로 네 얼굴을 다 가릴 수는 없느니라. 하늘은 아느니라. 거기에 대한 죄를 네가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는 것으로 보답을 한다면 넌 아름다운 생을 마감할 것이다. 그렇게 공수처문 내리고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감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